네,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오늘의 토크 도우미 네 분의 출연자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 항상 함께 하시는 전주대 문화관광대학 최동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계절 5월이 되었습니다. 네, 좋은 계절만큼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신한 의견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직무 관심도냐, 회사 관심도냐. 예. 취업 준비 항목에서 이제 직무에 대한 관심, 또 회사에 대한 관심이 이제 추가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좀 더 중요한지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무에 대한 관심이 먼저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떤 분 계실까요? 네. 우리 강현 컨설턴트. 네. 네네. 저는 단연코 직무 관심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 기업에서 제시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봐도 직무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입사 후 포부, 희망 직무, 지원 동기, 또 직무에서 준비한 강점, 이런 것만 봐도 직무 중심의 관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사실 국가 차원에서 지금 NCS를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유도 직무 관심도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라는 이제 네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토론할 주제가 되나요? 좋습니다. 예. 상당히 세게 나오시네요. 직무에 대한 관심이 좀 필수적이다는데, 회사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지요? 우리 강민혁 대표님. 네. 제가 바로 이제 강 대표님 이야기에 들이대 보겠습니다. 예. 그 지원 동기, 희망하는 직무, 입사 포부, 굉장히 직무 중심의 채용의 트렌드 중에 한 사례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분명히 그 부분에는 직무에 대한 중요도가 들어가 있는데 입사 포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회사의 꿈과 우리 지원자의 직무 관련된 꿈이 연결됐을 때 더 시너지가 나는 구조고, 또한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귀하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왜 아모레퍼시픽이 적합하느냐라고 지원 동기를 회사와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NCS 기반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직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회사를 통일시킬 수는 없거든요, 정보를. 그렇죠. 근데 직무는 통일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NCS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회사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최동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직무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직무.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취업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하는 분야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 그다음에 기여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모든 것을 모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취준생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에 어떤 부서를 들어가고 싶다, 여기까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직무에 대한 관심이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이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은 우리 이제 강 교수님이 강하게 좀 들이대시는데, 예. 사실 이렇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회사에서 하는 그 직무라는 것들이요, 비슷비슷해요. 그거 특별히 너는 뭘 해야 되나 이것은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사하신 우리나라 이제 대학교 취준생들이 입사해서 약 23.6% 정도가 1년 안에 퇴사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조직에 잘 적응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각 기업마다, 아까 우리 이제 강민혁 대표 말씀하신 대로 각 기업마다 사풍, 기업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일하기 전에도 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사실 회사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 회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저는 회사 우선이다. 회사 정하고 직무 정하지 않나요?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만. 네. 바로 들이대시네요. 우선 저는 면접관들한테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취준생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준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곤란해지고요.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 대한 그런 관심도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제 직무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기에 시간을 두고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관심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제일 먼저 의견 말씀 주셨던 강영규 컨설턴트도 좀 네. 반론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반론 당연히 해야죠. 네, 첨언도 좋고요. 예. 이 교수님께서 선 기업 후 직무라고 하셨는데 그러다가 만약 그 기업에서 안 뽑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낙동강 우려할 되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면접 보는 구조를 살펴보아도 직무 관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면접 보는 구조를 보면 회사의 관심도를 평가하는 이 인사 담당자는 한 명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하는 현업 면접관은 보통 3명에서 4명입니다. 그래서 3배에서 4배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평가를 할 때 동일한 점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장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무 관심도가 높은 이 취준생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저도 이렇게 면접 같이 들어가 보면 우리 현업에서 온 면접관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데 소프트웨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느냐? 이 질문부터 하더라고요. 직무에 대한.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대 두 분, 이제 총 4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거든요. 사실은 그중에서 조금 더 뭘 신경 써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께 좀 조언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무에 대한 관심도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 배경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에 대한 관심도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 배경 아무래도 좀 스펙 중심으로 뽑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겠죠. 그렇죠. 아주 뭐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 스펙 중심의 채용의 문제점의 폐단 때문이죠. 어떤 폐단이냐면 일단 효용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낮은 업무 활용도라는 거죠. 스펙이 결국 직무에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스펙 중심의 채용은 결국 기업의 또 다른 육성 비용을 초래를 합니다. 세 번째는 획일화예요. 이 스펙 중심으로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성을 볼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직무 관심도가 더욱 중요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면접 시에 우리가 받게 될 질문들을 토대로 직무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인사 담당자들이 직무에 대한 관심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제는 기업에서 특히 자신의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알아서 뽑겠다라는 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어떤 그 기업에서 서류 전형에서 직무 전문성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기업이 나타났거든요. 네.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소개서에서 희망 직무의 어떤 준비 과정이라든지 그 희망 직무에 대해서 본인의 강점하고 약점을 기술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포스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직무를 위해서 노력해온 것들을 기술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묻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그분들은 누구든지 어떤 자기 부서에 들어와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면밀하게 관찰해서 그런 사람들을 선별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지극히 뭐 정상적이고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직무에 대한 관심이 좀 이제 필수적이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또 나오는 얘기 이제 직무에 대한 관심조차 또 하나의 스펙인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은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예. 물론 동의하지 않죠. 예. 사실 그것은 스펙이 아니고요. 이제 NCS라는 그런 제도에 직무 분석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다. 사실은 면접이라든가 입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각지대가 기업에 대한 이해예요. 얘네들이 어떤 인재를 뽑는 그 인재상 그다음에 우리가 또 놓치는 게 있는데 핵심 가치가 그냥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의 면접은 어려울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시지반, 구시지반, 뭐 정시지반 다 다릅니다 이게. 근데 그렇죠. 똑같이 뭐 홍보다, 뭐 인사다, 재무라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 그게 바로 소위 말하자면 사각지대다. 그걸 보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 대한 관심도 면접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직무에 대한 관심만 있고 회사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겠네요. 아까 이제 네. 강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인사 담당자 1명이고 직무 실무 담당자 3명이다라고 그 얘기가 정확하거든요. 근데 최종 임원 면접을 보러 가면 네. 내가 지원한 직무와 임원과의 직무는 별개거든요. 근데 경영진들이 보는 것은 결국 우리 회사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인가. 그리고 1차 실무자 면접을 보기 전에 인적성 테스트를 거치는데 요거는 직무와는 관련이 없어요. 말 그대로 얼마나 우리 회사 사람들이 행동하는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또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롯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직무 관련된 강점을 물어보는 건 맞는데 별개로 지원 동기가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를 선택한 기준은 무엇이고 왜 그중에서 대한항공이냐 혹은 은행권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바라보는 신한은행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이런 질문들은 다 얼마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질문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직무 중요하죠. 하지만 회사도 그에 못지않게 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최종 면접에서 합격하기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완벽하게 맞는 것 같고 이쪽 얘기는 이쪽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회사에 대한 관심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김에 그렇다면 우리 지원자들이 뭐 자소서나 면접에서 그 회사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어필하는 게 좀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 네. 발로 뛰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희 제자 중에 이제 뭐 여학생인데 그 H자동차 회장님 만나뵈려고 3개월 동안 스케줄을 추적해가지고 이분이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 내려가는 걸 알아내서 하루 종일 기다린 거예요. 이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현대자동차, H자동차 이 발전 방향 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가지고 네. 거기 이제 회장님께서 좋아하는 노래 CD로 담아가지고 초콜릿도 해가지고 딱 드린 다음에 직접 명함을 받은 여학생이 있어요. 우와. 그 친구는 영업을 하고 싶었던 건 맞지만 예. 현대자동차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지원자예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걸 갖고 있었을 때 면접장에서 다른 지원자들이 가지지 않은 본인만의 무기가 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으로 발휘가 될 것이고요.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로도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예, 붙이면 S전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삼성전자. 예. 근데 그 회사에서 면접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면접자가 면접 그 담당 주무 대리님한테 크리어 파일을 3개를 주고 가버렸습니다. 크리어 파일을. 예. 3개를 주고 갔는데 이 담당자가 이걸 그냥 한쪽으로 쳐놓고 한 보름 지냈던 건데 아차 싶더라는 거지. 이게 뭘까 봤더니 이 친구가 무려 S전자 3년치 기사 스크랩을 했던 거죠. 와. 보니까 너무나 자세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친구를 나중에 추가 합격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합격이 돼서 그 친구가 홍보직에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아까 이제 윗선에서 보는 관점은 어떤 인재상이냐. 그래서 늘 말한 대로 최고 인재가 아니라 최적 인재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사실 회사고 최고 인재 관점으로 본다면 직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어떤 열정을 보여줬을 때 직무에 대한 관심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두 분 이야기 또 마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하고 그다음에 어떤 취업 준비생들한테 필요한 것 이런 것이 다른 것인데 우리가 어떤 회사에 대한 이해는 저는 기본적으로 취준생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보고 기본으로. 취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한 말씀 더 붙여주실까요?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한 20%는 또 동의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예.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직무 관심도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채용 구조, 대기업들의 채용 구조를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삼성에서 하반기부터는 아시다시피 직무 적합도를 평가를 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많은 기업들의 채용 제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게 확실합니다. 또 하나는 현대차, 기아차도 이미 직무별 맞춤형 채용 프로세스를 준비를 하고 있죠. 또 SK도 잘 아시다시피 열린 채용을 위해서 바이킹 챌린지 제도를 도입했고 이미 2배 이상 인원을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직무 평가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2년인가요? 3년 전에 인적성 검사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근거들을 합쳐봤을 때 역시 직무 관심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네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사실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직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회사에 대한 관심 역시나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좀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든 건 아닌가. 어쨌든 간에 열심히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마무리 말씀 우리 최동주 교수님께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네, 취준생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고 어떤 분야에 기여를 하고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가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네 분이 이야기 나눠주신 토론 내용이 여러분께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믿으면서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